여러분 많이 쉬었습니까? 이번에 우리 기초구조 형식과 특성이죠. 지금 토질 쪽은 공부하셨어요. 토질 쪽. 이 토질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집안조사라든가 보링 시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운딩 시험. 그 다음에 이제 평판제화 시험. 그 다음에 우리가 말뚝박기 시험 같은 것도 공부했죠.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흑막이 공법. 공법에서 그 다음에 우리 언더피닝까지 공부했어요.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토질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구조 공부할 차례죠. 기초. 건축물의 기초를 어떻게 유형 구분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공부하실 겁니다. 이때 기초에 대한 그림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기초 그림, 이 교재에 있는 그림을 조금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땅을 파죠. 땅을 파게 되면 땅이 이완된 상태가 돼요. 이완됐다는 것은 땅이 좀 느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느슨된 상태를 우리가 다져줘야 돼요. 다져. 이 다진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이 잡석 같은 경우 또는 모래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요거 잡석. 그 때에 따라 이제 약간 견고한 점토질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모래를 깔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래. 이때 잡석은 틈이 빈틈이 없어야 돼요. 빈틈 없이. 빈틈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건물을 올려놨을 때 얘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빈틈 없이 깔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창 콩토형을 쳐요. 이 밑창 콩토는 이제 강도가 중요하진 않아요. 강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별도의 어떤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15메가파스칼 이 정도의 어떤 압축 강도면 돼요.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참고삼아. 우리가 이제 보통 구조체 강도는 고강도로 한다 그러면 구조체 강도 같은 경우는 구체 강도라는 이런 것들은 보통 40메가파스칼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고강도라 그래요. 고강도. 굉장히 강도가 큰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20일에서 보통 30메가파스칼 정도는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체 강도는. 그럼 우리가 이 구조체 강도 이 정도 쓴다는 얘기 뭐예요? 15메가파스칼은 약하다는 얘기죠. 왜? 실제로 우리가 이 밑창 콘크리트의 역할은 고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역할이 뭐냐? 밑창 콘크리트는 이제 목공들이 그 기초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옆에다 먹줄을 차고 다녀요. 먹 차고 다녀서 기초 자리를 딱 표시해야 되는데 이 잡석에다 깔면 어떻게 돼요? 삐뚤삐뚤할 것이고 모래에 깔아놓으면 바람 불면 샥, 그쵸?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역할은 이제 기초 밑면을 평탄하게 유지하고 먹줄 작업치가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밑창 콘크리트 때문에 큰 강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창 콘크리트 위에다가 기초판 이렇게 거푸집 작업하고 철근 배치하고 깔아줘요. 그럼 다 했다 치자. 이렇게 시공이 돼요. 이렇게. 그럼 현재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판이 넓으니까 푸팅. 기초판이라 하고요. 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각부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각부.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우리가 기초 구조와 지정을 구분합니다. 경계가 바로 여기죠. 여기. 그럼 현재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면 위에가 이제 기초 구조예요. 그 밑에를 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지정. 자, 그럼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헷갈린다는 분만 얘기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신발 신으시죠? 신발 신어. 그럼 여러분 발바닥 있죠? 이 발은 여러분 신체 일부죠? 신체 일부야. 근데 여기 깔창 간다 그러죠. 깔창, 밑창. 밑창, 깔창 있잖아요. 밑창 생각하자고요. 이게 바닥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밑창 부분은 여러분 신체 일부예요? 아니면 신발의 일부예요? 신발의 일부잖아. 그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의 구조는 발바닥까지야. 발바닥이 뭐예요? 기초판이잖아요. 이 발바닥 밑에 있는 밑창,
그 깔창은 뭐예요? 기초 구조가 아니라 이제 지정이라 하는 겁니다. 어때요? 평생 안 까먹겠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기초를 우리가 직접 지정이라 그래, 직접. 직접 지정은 뭐냐? 우리가 보통, 잡석이나 이 모래가 직접 지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간접 지정이라는 거 있어요. 간접 지정은 뭐냐면, 간혹 이렇게, 여기, 견고한 지층이 있어서, 여기다 더 하중을 지지하는 어떤 부재가 필요하다. 그럼 일단, 이거 시공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시공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체를 먼저 시공하겠죠? 어디서 공부했어요? 이거 말뚝 받기 위해서 공부하셨잖아요. 아, 이 말뚝 같은 경우는 간접 지정 역할을 해서 우리가 먼저 말뚝을 받고 그 다음에 시공하겠구나. 그래서 이 말뚝도 지정이죠. 그렇죠? 말뚝 등 지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정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래가 나오죠. 교과서에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기초구조 설계 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중요하죠. 자, 그럼 기초의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기초를 지중보로 연결하면 부동침하 방지에 효과적이다. 자, 요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이게 뭘까? 우리가 독립기초라는 것은요, 기둥이 있죠. 기초판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둥이 올라갈 때 독립기초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독립기초 같은 경우는요, 이 기둥의 중심과 기초판의 중심이 일치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되죠? 한쪽만 있으면 몸이 자꾸만 쏠리죠, 한쪽으로. 그죠? 그럼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접태지가 있어요. 인접한 땅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때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독립기초는 독립기초인데, 그쵸? 편심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를 시공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편심이 되고, 편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균형이 잘 안 맞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에 있고요. 기초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가 돼요? 이때 건물이 부동침하가 생겨요. 똑같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한쪽이 침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쪽이 많이. 그럼 이것도 안 좋은 얘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인접한 독립기초가 있을 겁니다. 인접한 독립기초가 있겠죠. 인접한 독립기초가 있으면 주각부와 주각부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서로. 이쪽에도 있다 그러면 이쪽에도 묶어줘요. 그래서 이 여러 방이에요. 그쵸? 원래 이렇게 여기 다 뭐예요? 여기 부분에 인접한 구조물에 기초가 있겠죠? 독립기초가.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이쪽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인접한 독립기초의 주각부를 서로, 묶어주는 걸 우리 지중부로 합니다. 지중부를 만들어주면 부동침하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초는 그 지역의 동결선 이하에 배치해라. 이하라는 게 중요하죠. 이하. 그 동결선이 뭘까요? 제가 그 토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땅이 언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땅 속에 물이 어는 거예요. 그러면 땅 속에 물이 어는 거는요, 지하 깊이는 땅 속에 물이 안 얼어요. 그러면 이 땅 속에 물이 어는 깊이는 우리가 일정한데, 이걸 동결선이라고 그래요. 이 동결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길쭉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부 지역을 따지면 한 90cm 정도가 돼요. 요 깊이가. 근데 이제 북부로 가면 추우니까 한 120cm 정도 될 것이고요. 남부 좀 온도가 낮으니까 60c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별로 동결선 깊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보셔야겠죠. 그쵸? 다르다고 보셔야 돼. 이때 이 동결선에 만약 이렇게 기초를 놓지는 않겠다. 그래서 동결선의 이 아래, 동결선 아래 기초를 배치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군요. 그 다음에 동일기초에서는 이종 영수 기초를 병의하지 않는다. 이종이라는 얘기는